당신은 속고 있습니다. 트랜스지방 0g의 진실. 진짜 건강한 음식을 고르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4가지. 트랜스지방 0g, 당류 0%, 설탕 0g.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고르는 이 음식들이 진짜 건강한 음식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건강에 좋은 줄로만 알고 먹었던 음식들이 실제로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리고 진짜 건강한 음식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지방 0g은 정말 트랜스지방이 없나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인데요. 성분표를 보니 트랜스지방 0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가 있는 트랜스지방은 식약처 기준으로는 0.5g 미만이면 0g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랜스지방이 0g이라고 적힌 음식도 트랜스지방이 0g이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속에는 트랜스지방이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 것이 0g, 0%인 것보다 그 음식이 어떤 재료를 통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성분명과 원재료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칼로리 디저트나 다이어트 음료에 들어가 있는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약 200배 높은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가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장기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하죠. WHO와 EFSA에서는 견해가 엇갈리긴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인공감미료가 장내 세균의 변화 및 혈당 대사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식품을 고를 때 단순히 영양 성분표의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분명을 확인하고 고르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특히 길고 어려운 화학 성분이나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건 첨가물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첨가물이 체내에 누적된다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진 음식을 고르는 것이 좋나요? 좋은 음식을 고르기 위해서는 성분표에 기재된 내용이 짧고 우리에게 익숙한 재료로만 만들어진 제품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위해서 탄산음료나 주스보다는 우유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우유를 마시면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고 단 음료보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실 테지만 어떤 우유를 마시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건강에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우유의 성분표를 살펴보시면 원유라고 적힌 우유가 있고 환원유라고 적힌 우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맛이 아닌 건강을 생각한다면 어떤 우유를 택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재료로 하면 아무래도 원유겠죠. 원유가 들어있지 않은 이 제품도 우리가 우유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 우유가 아닌 탈지 분유 등의 물이나 유크림을 섞어서 만든 달콤한 음료수라고 보시면 오히려 편합니다. 물론 성분표에 원유라고 표시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함량이 50% 미만인 제품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유를 고를 때도 콩 함유량이 높은 제품이 있고 낮은 제품이 있는데요. 낮은 제품일수록 설탕이나 향료, 안정제 등이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는 제품이 더 맛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건강을 위해서라면 성분표의 주성분이 우리가 익숙한 재료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년 하버드 퍼블릭 헬스지에 따르면 성분표에 적힌 내용이 짧아질수록 건강 위험이 감소한다는 내용이 실렸는데요. 어떤 제품이 더 건강에 좋은지 모르겠다면 되도록 어렵고 긴 성분명이 많이 적힌 제품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재료의 성분명이 5개 이하로 적힌 식품을 골라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건강한 식품이라고 강조된 초가공 식품은 많이 먹어도 되는 걸까요? 과일칩이나 다이어트용 에너지바, 단백질 음료, 요즘 편의점에 가보면 건강간식이라고 강조된 초가공 식품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 몸은 이런 성분들을 음식으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분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대사시키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런 초가공식품들은 각종 첨가물로 맛있게 만들었지만 쉽고 삼키기가 쉽고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는 것이 특징이 있는데요. 건강한 식품이라는 착각에 죄책감 없이 자꾸만 이런 초가공식품들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영양 결핍과 열량 과잉 상태가 됩니다. 이런 초가공식품이 신체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2014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인공감미료가 장내 미생물을 변화시키면 대사 이상이 생기고 포도당 내성이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는 건강한 것처럼 포장된 초가공식품이 아닌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식품, 슈퍼푸드 같은 걸 계속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하버드 스쿨 오브 퍼블릭 헬스에서는 어떠한 슈퍼푸드도 모든 영양소를 공급할 수 없으며 다양성이야말로 건강한 식단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어떤 식품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실제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 예로 들어보자면 아보카도의 경우 좋은 지방은 풍부하지만 단백질과 철분이 부족하죠. 케일은 비타민이 많지만 지방과 단백질이 부족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장애와 요오드 불균형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 하나를 골라 섭취하기보다는 다양한 영양소를 가진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알려드린 건강한 음식을 고르는 4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분명과 원재료명을 확인하고 고르기. 두 번째, 성분표의 길이가 짧고 우리가 잘 아는 재료로 만들어진 것 고르기. 세 번째, 초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품 위주로 고르기. 마지막으로 몸에 좋은 식품을 균형 잡히게 고르기입니다. 당장 섭취하는 모든 음식에 이런 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오늘부터 한 끼라도 이런 방식으로 골라서 식사하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몸이 조금씩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통증싹 유선생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건강한 몸으로 만나요.